안녕하세요. 장명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5교시 국어 시간에는 내용을 추론하면서 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네, 바로 시작할게요. 추론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서울의 궁궐을 읽어봅시다. 자, 우리 추론 방법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저번에 다 같이 배웠었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추론 방법으로는 우선 글에서 단서를 찾는 방법이 있었죠. 글의 앞뒤를 잘 살펴본 다음에 글에서 모르는 부분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뭐가 있었을까? 다음으로는 사전에서 찾기가 있었죠. 어려운 단어나 뜻이 모르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경 지식을 활용할 수가 있었네요. 내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글에서 다양한 내용을 끌어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질문을 주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글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깊게 할 수 있겠죠. 추론이란 건 글을 더욱 깊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뽑아내기. 네, 추론이란 건 글을 더욱 깊게 새로운 정보를 뽑아내면서 글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의 궁궐이란 글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서울의 궁궐.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궁궐은 모두 5곳으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의궁, 경운궁이다. 네, 조선시대의 궁궐은 모두 5곳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자, 궁궐의 건물. 궁궐에는 왕과 왕비뿐만 아니라 왕실의 가족과 관리, 군인, 내시, 나인 등 많은 사람이 살았다. 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분에 알맞은 건물에서 생활했고 건물의 명칭 또한 주인의 신분에 따라 달랐다. 예컨대 궁궐에는 강령전이나 교태전과 같이 전자가 붙는 건물이 있는데 이러한 건물에는 전자가 붙는 건물이 있는데 이러한 건물에는 궁궐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왕과 왕비만 살 수 있었다. 왕실 가족이나 후궁들은 왕실 가족이나 후궁들은 주로 전보다 한 단계 격이 낮은 당자가 붙는 건물을 사용했다. 그 밖의 궁궐 사람들은 각 제 헌이 붙는 건물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왕도 전이 아닌 다른 건물을 사용했다라고 하네요. 자, 궁궐을 보니까 궁궐 건물이 다 같은 건물이 아니라 신분에 따라 그 건물의 이름도 달라졌나 봐요. 전에는 왕과 왕비만 살 수 있고 왕실 가족이나 후궁들은 당에서 살고 그 밖의 궁궐 사람들은 각 제 헌에서 살았다고 하네요. 여기 옆에 질문이 하나 있어요. 궁궐에서는 왜 각자 신분에 따라 다른 건물에서 생활했을까요? 네, 그거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배경 지식을 끌어봅시다. 자, 조선시대는 무슨 국가라고 하나요? 조선은 무슨 국가? 네, 조선은 유교 국가예요. 유교 국가. 유교에서 어땠습니까? 유교에서 신분제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네, 유교는 신분제가 강했어요. 조선시대 보면 신분제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교는 신분제가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사상이었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 다른 건물에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배경 지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경복궁 또 읽어볼까요? 경복궁,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 라는 뜻을 가진 경복궁은 조선시대 최초의 궁궐이면서 여러 궁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뒤에 한양, 즉 지금의 서울에 따른 조선의 법궁이다. 아니 법궁이 무슨 뜻이지? 나라의 공식적인 궁궐이래요. 조선시대에 궁궐이 참 많지만 법궁이야말로 나라의 공식적인 궁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궁궐은 뭘까요? 네, 궁궐이라는 뜻이 갑자기 궁금해진다. 네, 궁궐이라는 건 임금이나 왕실 또는 그 왕실의 하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궁중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란 말이죠. 네. 네, 궁중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 이때 궁은 그 왕족이 사는 건물을 뜻한대요. 그래서 궁궐이란 건 임금 왕실 또는 왕실의 하인이 사는 곳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법궁은 그 궁궐 중에서도 공식적인, 나라가 공식적으로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궁궐이라는 거죠. 법궁인 경복궁, 정말 중요한 건물이 아닐 수 없겠네요. 자, 계속 읽을게요. 경복궁의 건물은 7,600여 칸으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야, 7,600여 칸. 정말 엄청나게 컸겠네요. 경복궁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은 부지런히 나라를 다스리라는 뜻을 가진 긍정전이다. 긍정전은 왕의 즉위식, 왕실의 혼례식, 외국 사신과의 만남과 같은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던 곳이다. 경복궁에서 안쪽에 자리 잡은 교태전은 왕비가 생활하던 곳이다. 교태전은 중앙에 대청마루를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온돌방을 놓은 구조로 되어 있다. 교태전 뒤쪽으로는 아미산이라는 작고 아름다운 후원이 있다. 후원이란 건 대궐 안에 있는 동산이래요. 한마디로 정원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네, 건물 뒤에 정원이 있다. 되게 예뻤겠죠? 계속 읽을게요. 경사스러운 연회라는 뜻의 경회루는 커다란 연못 중앙에 섬을 만들고 그 위에 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누각이다. 이곳은 왕이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던 장소였다. 자, 지금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에 대해 읽었고 경복궁의 건물 중에 근정전, 교태전, 경회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은 경복궁 동쪽에 있다고 하여 창경궁과 함께 동궐로도 불렸다. 건물과 후원이 잘 어우러져 아름다우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되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답게 산자락에 자연스럽게 배치한 건물이 인상적이다. 넓은 후원의 정자와 연못들은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용지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라는 전통적 사상을 반영하여 땅을 나타내는 네모난 연못 가운데 하늘을 뜻하는 둥근 섬을 띄워 놓은 형태이다. 연못 가장자리에 있는 부용정은 십자 모양의 정자로 단청이 화려하고 처마 끝 곡성이 무척 아름답다. 자, 이게 부용정인가 봐요. 정자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있고 앞뒤로 이렇게 와 있나 봅니다. 위에서 보면 십자 모양이겠네요.
또 단청이 화려하다고요. 단청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따 나중에 활동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창덕궁. 여기 추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글 속에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글 속에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창덕궁 왜 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을까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네, 생각을 다 했나요? 창덕궁. 네, 선생님은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와닿더라고요. 이 내용에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건물과 후원이 잘 어우러져 아름다우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되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답게 산자락에 자연스럽게 배치한 건물이 인상적이다. 네, 저는 이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기록되었다 앞뒤로 막 건물과 후원이 어우러져 아름답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답게 산자락에 자연스럽게 배치한 건물이 인상적이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죠? 아름다움. 네,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서 내용을 뽑으면 산자락에 자연스럽게 배치한 자연을 중시한 건물과 후원이 어우러진 그러니까 조화로운 넓은 후원의 정자와 연못들은 전통 정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전통. 선생님은 전통과 자연 그리고 이것들이 조화된 아름다움 때문에 전통과 자연이 조화된 아름다움 때문에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 속에서 단어를 끄집어내서 추론을 해 보았어요.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어를 뽑아내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답니다.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네, 이렇게 창덕궁까지 읽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창경궁이죠. 계속 읽어볼게요.